예순이 넘어서도 여전히 모든 것을 다 말하고 다 털어놓는다면 그 사람의 노년은 결코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전쟁 이후에 가난도 겪어보았고 잘 살게 되었다고 말하던 시절에 들뜬 공기도 지나왔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이별을 겪고 셀 수 없는 밤을 생각 속에서 지새웠습니다. 그 세월 끝에서 내가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관계를 잃고 말 때문에 스스로를 낮춥니다. 젊은 날에 나는 솔직함이 미덕이라고 믿었습니다. 속마음을 다 드러내야 진짜 우정이라 생각했고 가까운 사이라면 비밀이 없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기쁜 일도 속상한 일도 돈 이야기까지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내 곁에 남는 사람은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오래 알았다는 이유로, 마음이 통한다고 믿는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약해집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기회도 줄어들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가 더 크게 돌아옵니다. 예순이 지나면 말 한마디가 남은 인생의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한때 친구에게 내 형편을 솔직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저 하소연이었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조용히 돌고 돌아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직접적인 비난은 없었지만 미묘하게 달라진 태도는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다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진실이라고 해서 다 꺼내놓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에도 때와 자리가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는 침묵은 거짓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각자의 사정으로 멀어집니다. 그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말하고 싶어집니다. 누군가에게 내 속을 보여주고 싶고 내 사정을 이해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해받기 위해 꺼낸 이야기가 오히려 내 약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듣는 순간 공감하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나는 그 본성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알게 되었기에 조심하자는 것입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길지 않지만 그렇다고 짧지도 않습니다. 이 시기에는 무엇을 더 얻을지보다 무엇을 지킬지가 중요합니다. 나는 이제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이 말을 꼭 해야 하는가? 이 이야기가 나를 가볍게 만드는가? 아니면 무겁게 만드는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일이라면 그냥 가슴속에 두는 것이 낫습니다. 마음속에 간직한다고 해서 그것이 썩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숙성되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젊은 사람들은 표현이 솔직해야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년의 솔직함은 다릅니다. 노년의 솔직함은 절제와 함께 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는 용기가 아니라 드러내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 세월은 우리에게 한 가지 권리를 줍니다. 바로 선택할 권리입니다. 말할 것과 말하지 않을 것을 고를 수 있는 권리 말입니다. 나는 이제 압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기 위한 선입니다. 그 선을 지킬 때 관계는 오래갑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관계는 쉽게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니 예순이 넘었다면 제발 기억하십시오.
다 털어놓는 것이 정직이 아닙니다. 지킬 것을 지키는 것이 품위입니다. 그리고 그 품위가 결국 당신의 노년을 지켜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것은 돈 이야기입니다. 돈은 종이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나는 평생을 아끼고 모으며 살았습니다. 부자가 되겠다는 욕심보다는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꾸려가며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나니 노후에 쓸 돈이 조금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 사실을 가까운 친구에게 말해버렸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고 힘들 때 서로 의지하던 사람이었기에 별다른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안도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조금 숨 돌릴 수 있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관계의 결을 바꾸었습니다. 그 친구는 전과 다르게 자주 돈 이야기를 꺼냈고 좋은 투자 기회가 있다며 나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권유 정도로 들렸지만 점점 강해졌습니다. 나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혹시 더 불릴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내 형편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 속일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고 나는 적지 않은 돈을 잃었습니다. 더 아픈 것은 돈의 손실이 아니라 그 후에 달라진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내가 잃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위로보다는 거리감이 먼저 생겼습니다. 혹시라도 도움을 요청할까 걱정하는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나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돈은 사람의 본심을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다는 것을 많다고 하면 기대가 붙고 적다고 하면 평가가 붙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내 형편을 자세히 말하지 않겠다고. 누가 물어도 그냥 그럭저럭 산다고만 답합니다. 그 말이면 충분합니다. 진짜 친구라면 그 이상을 묻지 않습니다. 묻는다면 이미 관계의 균형이 흔들린 것입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것은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집을 옮길 생각, 새로운 일을 해볼 생각, 자식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은지에 대한 계획 같은 것들입니다. 나는 한번 오래된 집을 떠나 작은 아파트를 마련할 계획을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임대 아파트에서 살았기에 내 이름으로 된 집을 갖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 기쁨을 참지 못하고 여러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반응은 축하보다 걱정이었습니다. 왜 굳이 나가느냐, 지금도 괜찮지 않느냐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은근히 시기 어린 눈빛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은 남의 변화를 순수하게 기뻐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특히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한 발 앞서 나가려 할 때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 감정은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감정이 내 의지를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계획을 말하는 순간 여러 의견이 붙고 그 말들이 씨앗처럼 마음속에 남습니다. 어느새 스스로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잘하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계획을 말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준비하고 조용히 실행합니다. 결과가 나온 뒤에야 필요하면 이야기합니다. 꿈은 어둠 속에서 자라는 씨앗과 같습니다. 너무 이른 빛을 받으면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말로 먼저 소비해버리면 행동할 힘이 줄어듭니다. 이미 이룬 것처럼 착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삶은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지키는 삶입니다. 돈과 계획은 특히 그렇습니다. 남에게 드러내는 순간 그 가치는 줄어들고 위험은 커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시험해 볼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조심해야 합니다. 조용히 준비하고 묵묵히 살아가는 태도, 그것이 나이든 사람의 힘입니다. 말로 앞서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당신의 자리는 자연스럽게 지켜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꼭 말하고 싶은 것은 가족의 약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가장 힘들 때 가장 가까운 이에게 기대고 싶어 합니다. 배우자의 배신, 자식의 문제, 집안의 갈등 같은 일은 혼자 감당하기 버겁습니다. 나 역시 그런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밥을 짓고 사람을 만나고 웃으며 인사했지만 밤이 되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무너짐을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친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둘 털어놓았습니다. 그저 위로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다들 내 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겠느냐며 힘들었겠다며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내가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물었습니다. 누군가는 남편의 입장도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설명해야 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스스로를 변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위로하는 동시에 판단하기도 한다는 것을, 그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인간은 그렇게 복잡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더 큰 상처는 이야기가 돌아다니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내가 직접 말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그 말들이 아이들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자식이 조심스럽게 묻는 것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른들의 문제로 아이들까지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스스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제야 나는 늦게 배웠습니다. 가족의 약점은 밖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 모두를 다치게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집안의 일은 그 집 안에서 다뤄야 할 무게가 있습니다. 물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친구가 아니라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은 판단보다 경청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나를 위로하면서도 동시에 비교하고 해석합니다. 그 시선이 오래 남습니다. 나는 한동안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나를 동정하는지 속으로 평가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약해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손으로 약점을 꺼내놓으면 그 존중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족은 우리 삶의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다들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삽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세상에 다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상처는 햇빛에 오래 두면 더 아파질 때가 있습니다. 조용히 싸매고 시간을 두고 안에서 치유하는 편이 낫습니다. 나는 이제 가족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않습니다. 누가 묻더라도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 지낸다고, 서로 애쓰며 산다고만 답합니다. 그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지만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삶을 전부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집안의 평온입니다. 밖에서의 인정이 아니라 안에서의 신뢰가 더 소중합니다. 혹시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잠시 멈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꼭 이 사람에게 해야 하는가? 이 말이 우리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가? 말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한 말은 오래 남습니다. 노년의 말은 가볍게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가족의 약점을 지킨다는 것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입니다. 보호는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 당신의 노년을 따뜻하게 감싸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깊이 후회하며 배운 것은 험담에 대한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납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계산하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괜히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감정이 쌓이면 어느 날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자연스럽게 그 사람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나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차를 마시다가 공통으로 아는 사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근황을 묻는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의 단점이 하나둘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상대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 순간에는 묘하게 속이 시원했습니다. 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분명 웃으며 헤어졌는데 가슴 한켠이 찝찝했습니다. 내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이 어디까지 흘러갈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내가 했던 말이 돌고 돌아 그 사람 귀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결국 내가 뱉은 말이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험담은 상대를 깎아내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먼저 깎아내린다는 것을, 험담은 세 방향으로 상처를 남깁니다. 먼저 당사자에게 상처를 줍니다. 직접 듣지 않아도 언젠가는 알게 됩니다. 사람 사이의 말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둘째로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도 흔적을 남깁니다. 그들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다른 자리에서도 나를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상처는 말한 사람의 마음에 남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할수록 마음은 점점 거칠어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어두워집니다. 남을 낮추어야 내 마음이 편해지는 습관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스스로를 잃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마음이 여유로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험담은 그 여유를 갉아먹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습관이 됩니다. 모임에서 빠지지 않는 소재가 되고 대화의 재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재미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남는 것은 허무함과 불안입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 다른 사람의 흉을 보기 시작하면 조용히 화제를 돌립니다. 그 사람이 힘들었을 수도 있지 않겠냐고 말하거나 그냥 웃으며 넘깁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분위기를 깨는 것 같아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사람들이 내 앞에서는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침묵이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나를 험담한다는 소식을 듣더라도 예전처럼 바로 따지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억울함을 참지 못했습니다. 당장 해명하고 싶었고 오해를 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모든 말을 바로 잡으려 들수록 더 많은 말이 생긴다는 것을 가만히 두면 스스로 사라지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명백한 오해가 있다면 조용히 직접 만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감정에 휘둘려 공개적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체면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관계가 자라고 나쁜 말을 심으면 가시가 돋습니다. 노년의 삶은 수학의 시기라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가시보다 꽃을 남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험담을 줄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보다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관계는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이고 이해는 늘려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긴 세월을 지나며 배운 마지막 교훈입니다. 이제 나는 긴 세월을 돌아보며 한 가지 확신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넘기고 나서부터 인생은 더 많이 얻는 시간이 아니라 조용히 지켜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젊은 날에 열심히 쌓았습니다. 돈도, 인맥도, 경험도, 자존심도 쌓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많이 쌓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내려놓을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수많은 실수를 통해 배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했고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될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때마다 관계는 흔들렸고 내 마음은 지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한 원칙 하나를 붙들고 삽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나머지는 흘려보내는 것. 돈은 숨긴다고 줄어들지 않습니다. 계획은 말하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족의 약점은 지킨다고 더 커지지 않습니다. 험담을 하지 않는다고 내가 손해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맑아집니다. 사람들은 나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갖게 됩니다. 노년의 품격은 화려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절제에서 나옵니다. 절제는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침묵이 더 나은가를 고르는 힘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고집이 세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진짜 어른은 고집이 아니라 여백을 가집니다. 상대의 말에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한 박자 쉬어갑니다. 상처를 받아도 곧바로 되갚지 않습니다. 속이 상해도 굳이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여백이 마음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여백 속에서 관계는 숨을 쉽니다. 너무 많은 말은 관계를 숨막히게 만듭니다. 서로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기대가 커지고 실망도 커집니다. 적당한 거리와 적당한 침묵은 오히려 따뜻합니다. 나는 이제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삽니다.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형편을 샅샅이 알 필요도 없고 내 계획을 미리 알 필요도 없습니다. 가족의 사정을 밖에 설명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흉을 보지 않아도 대화는 충분히 이어집니다. 이런 삶이 단조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이 고요함이 좋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오늘 괜히 한 말은 없었는지 돌아보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괜한 말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가벼워집니다. 혹시 지금도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속이 시원하다고 느낀다면 잠시만 멈춰 보십시오. 그 말이 정말 당신을 지켜줄지 생각해 보십시오. 노년은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해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시간도 아닙니다. 나 자신을 단단히 세우는 시간입니다. 말은 줄이고 마음은 넓히고 욕심은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은 자연히 편안해집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지키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나는 오래 살며 배웠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빨리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지킬 것을 아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돈을 과시하지 않고 계획을 떠벌리지 않고 가족의 약점을 밖에 흘리지 않고 험담을 멀리하는 삶. 그 삶은 화려하지 않아도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가 결국 당신을 부호합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속도를 늦추는 삶입니다. 천천히 말하고 천천히 생각하고 천천히 관계를 이어가십시오. 그러면 남은 시간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흐를 것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진짜 어른이 됩니다.